잘 쳤다라는 것은 이게 실수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인생에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뜻은 남들보다 실수를 좀 덜 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수도 뭘 해야 실수를 하지.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실패한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실수를 안 하려고 해서 한 다음에 실수를 안 하는 건 성공을 한 거지만 하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일 행위 자체도 안 한 거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실수를 안 하면 자기가 성공했다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뭐 해야 떨어지지 부동산이. 하나도 부동산이 떨어진 사람이 없어 안에서. 그래서 좀 투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뭐 은퇴하신 분들 처음에 입사했을 때 15만 원, 20만 원 받지 않았나요? 예? 근데 그 돈으로 충분히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15만 원, 20만 원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300만 원과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신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100원이었습니다. 110원. 신라면이 110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700원, 800원 하죠? 그럼 신라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냐? 아니에요. 신라면에 대한 생산량이 줄었냐? 아니야. 신라면의 소비량이 늘었냐? 아니야.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그러면서 그냥 7배가 올라간 거야. 여러분들 지금 뭐 맨날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집들 있죠? 그 집들 지금 별로 좋지도 않아도 다 올라간 이유가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한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하게 된 게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참치 캔을 처음 만드신 분이거든요. 유진참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였어요. 근데 부도 났었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저는 취직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월급을 주는 자체가 저한테는 불안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적금을 들고 있는 자체가 불안정입니다. 적금에 대한 소득률이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낮습니다. 가장. 그래서 돈을 까먹고 있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논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개인이 은행에 돈을 넣어요. 그렇죠? 은행은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수익은 여기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커야 되고 여기가 커야 되고 얘가 제일 하위. 또 반대로 돈을 빌렸을 때는 기업은 제일 싸게 빌렸어. 기업은 개인보다 신용이 좋으니까 빌렸을 때도 내가 제일 비싸게 빌렸으네. 이 금융구조는 개인을 굉장히 망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있는 돈 가지고 지금 평생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투자도 안 하고 이 돈으로 내가 평생을 살려고. 그리고 돈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될 텐데.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본인이 살 수가 있어요. 일을 안 해도. 돈을 까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건희 지금 일해요 안 해요? 이건희 일 안 하죠. 이건희 돈 벌고 있다 안 벌고 있다? 벌고 있다. 왜?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놨으니까. 돈이. 우리가 임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는 내가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그 임대 물건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그죠? 만약에 월세를 100만 원을 받는 걸 하나 갖고 있어. 예? 100만 원 버는 걸 하나 갖고 있으면 거기 있는 세입자는 월급을 300만 원을 번다고 해요. 세입자는 결론은 뭐냐면은 한 달에 10일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거야. 100만 원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젊은이가 나를 위해 10일을 일해줬잖아. 내가 3개 있으면 나는 300이 들어오고 각자의 3명의 젊은이들이 나를 위해서 10일씩 일을 해준 거야. 그럼 그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라주고
걔는 나는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오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뭐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응? 조물주 위에 건물주야. 그래서 건물 갖고 있어서 이 건물이 계속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돈을 까먹지 않고 이 논리로 인해서 살게 돼 있어. 얘는 당연히 물가 상승률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애고 돈은 점점 많아지고. 당연한 논리에 있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는 오늘 정책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세게 말은 안 하고 슬쩍 말을 하고 가는데 가장 지금 빛나는 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가장 완화 부분이야. 다른 거 누르고 그거를 풀어놓으면은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져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임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쏠리겠죠. 그럼 임대할 수 있는 물건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지금 소형 아파트 자체는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또 어디로 갈 거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개발이 될 만하면서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금상첨화겠지. 그죠? 막 그런 게 나 막 보이는데 지금. 지금 아파트 지금 지구에서 7개 투기과열 지구 지정되고 거기서 빠진 것들 중에 왜 이게 빠졌을까 하고 눈에 다 보여요 지금. 막 돈이 막 눈에 보여. 지금 난 강의 안 하고 나왔다 하면 한 2천만 원 벌을 자신이다 하루에. 그래서 돈이 좀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부동산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막 기업의 뭐 PER 지수가 어쩌니 뭐 이상한 거 없고 뭐 하나도 몰라도 돼요. 부동산은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만 믿어만 주면 돼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안 믿어. 지가 타야 믿어. 타봐야 믿어. 개통이 된 거. 얼마나 쉬워. 예? 막 옆에 막 성수동 같은 경우 대림에서 옛날부터 고가에 분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어. 분양을 안 했으니까. 막 그냥 좋아지잖아요. 그냥. 그죠? 현대건설이 막 서울숲을 고라니가 뛰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안 사. 6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저는 600에 사다가 2000이 되고 비싸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 1억 하더만. 예? 제가 이명박 시장일 때 서울숲 만들 때 600에 사가지고 2,500까지 팔았구나. 4배가 오르니까 겁이 나더라고. 그래놓고 다 팔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억이에요. 1억. 선점 투자를 하는 게 답이다. 상승할 때는요. 또 급상승을 하면서 매물은 없어집니다. 급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이 갖고 있는 분들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승을 한대. 뉴스에서 상승을 한대.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얼마에 판다? 옛날 가격이. 오르는 걸 확인하고 산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가세요? 바닥에 산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 그러기 저도 힘듭니다. 그거는. 떨어졌을 때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15% 떨어지면 2007년도의 가격이야. 2007년도의 가격 사면 됐지 뭐. 10년 전 가격인데. 15% 떨어지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같으면 10% 떨어져도 간다예요. 네. 자, 틈새 시장은. 요거는 위에 거는 빼세요.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택거래 신고해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잘못 나왔어요. 그전에는 60제곱미터 미만이었고 그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게 60제곱미터 미만에서 6억 이하의 주택들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굉장히 강화돼서 났어요. 이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중간에 거는 굉장히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전의 아파트 중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이게 그 우리가 입주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겁먹어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본인 집을 팔고 입주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우리가 개포주공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도 떨어져. 금액은 높은데 전세 금액이 너무 낮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금액이 좀 높으면서 투기가열지구 조합설립 인가내면 더 불리해지니까 예? 투기지역에서 우리 그 조합설립 인가내면 훨씬 더 불리해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조합설립 인가 전에 물건들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약간 30억 정도 있는 분들은 그린벨트 사셔도 됩니다. 여유자금이 없어도 되는 돈 30억. 자, 투기, 투자, 생산성의 유무예요. 왜 우리가 부동산은 투기로 보고 왜 주식은 투자로 보느냐? 그죠? 생산성의 유무. 남이 다 생산하는 거를 거기서 우리가 덧붙여 먹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속성이지. 예? 건설회사가 다 공급을 해놨는데 내가 그걸 사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진 물건에 내가 덧붙여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죠. 도둑놈 심보. 남이 다 개발해갖고 먹은 자기가 건설회사 한 채 팔아갖고 3천만 원 버는데 자기는 막 1억씩 벌어. 그거 사가지고. 응? 생산성이 없으니까는 투기로 보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나라에서 보기에는 공공재로 봐요. 한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공공성으로 보니까는 투기로 보는 거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온 나라가 갭 투자로 제가 보니까 실성을 했더만. 예? 중과세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된다. 자, 재개발, 재건축, 공익성의 유무예요. 초과이득 환수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재건축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보질 않아요. 근데 재개발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봐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음마아파트를 재건축을 해봤자 주변의 사람들의 편의시설은 하나도 안 좋아져. 주변 사람들은 좋아질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음마아파트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추임새를 하니까 죽겠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예, 근데 또 머리가 꼬였습니다. 이 재개발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봐요. 그래서 재개발은 만약에 한남 3구역을 개발을 하면 주변 사람도 깨끗해서 좋아져. 무슨 소리냐면 기반시설의 유무인데 기반시설이 좋은 곳을 개발을 하는 것을 재건축이라 그래요. 기반시설이 좋은 곳,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 야공한 곳. 어머니들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하는 게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토지가 되게 좋은데 방배 5구역 같은 경우 토지 형태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얘는 개발돼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얘만 좋아지, 얘만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이득으로 봐요. 개인의 이득.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길이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가는 게 되게 불편해.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가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보는 거야.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보면은 초과이득 환수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모든 규제는 다 받아요. 똑같아. 공동주택이랑. 안전진단만 없는 것뿐이에요. 똑같아 그냥.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편해지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공익성이 없는 것들, 내가 너를 지정해줬기 때문에 네가 이득을 본 거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남은 건 더 내놔야. 그게 초과이득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투기에 대한 온상으로도 보고, 왜냐하면 굉장히 심플해 구조가. 합리적인 사고를 안 하더라도 누구나 알 수가 있어. 그냥 대강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가 심하지만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사업으로도 보고 어떤 굉장히 서민들에 대한 주거를 좋게 바꾸는 데 대한 목적으로도 보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재건축가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한 재개발들은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네? 그래서 한남 뉴타운이 이미 한물 갔다면, 만약 더 올랐다면 그 다음 지역은 어디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역은 또 어디겠느냐. 막 난 눈에 다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어디든 누르면은 지금은 불황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이기 때문에 돈의 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질량이 보존되고 있어. 그래서 누르면 튀어오르는 거예요. 누르면 튀어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르면은 어디가 튀어오를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또 반대로 어디가 나빠질지도 보셔야 돼. 항상 부동산은. 안 좋아지면 좋아질 것, 좋아지면 반대로 나빠질 것,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뭐 삼성동이 좋아지면 어디가 나빠질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 어디가 나빠져요? 현대자동차 저 다 뭐 신입사원만 다 넣을 거야 저기다? 어디서 이전해봐야겠지.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전해오는 데들은 나빠질 거 아니야. 거기에 경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주택 수요가 또 이쪽으로 이전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좋아지면 어디가 나빠질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가 나빠지면 어디가 좋아질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자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막 지역만 자꾸 가르쳐달라고 하지 말고 맨날 지역만 끌려다니잖아요. 막 영등포 쪽에 싸니까 갭 투자하라 그러고 막 구로동이 싸니까 갭 투자하라 그러고 막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 부동산은 가치에 투자를 하셔야 돼. 갭에 대한 투자는요.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갭에 대한 투자는 물량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물량으로. 물량이 많아지면 갭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걔가 갖고 있던 투자에 대한 가치는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갭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하면은 지역의 가치는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갭에 자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특징들이 있어. 가격에 투자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식당 가서도 이 비싼 걸 못 먹어. 금액을 보고 시켜. 메뉴를 보고 안 시키고. 네? 갭 투자 하지 마십시오. 갭 투자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언제든지 변동성을 갖고 있는 거야. 부동산은요. 조금 가격을 주더라도 가치에 투자를 하셔야 돼. 한남유타 한번 보세요. 지금. 작은 대지집인데 1억씩 가요. 1억씩. 그게 갭이에요? 투자 금액이 최고 6억이야. 6억 지금. 그래도 물건이 없어서 못해. 그게 가치에 대한 투자예요. 가치에 대한. 자기의 기준으로 두지 마. 가치만 있으면 그 작은 매물도 5, 6억씩 투자가 된다라는 거야. 외부에서. 네? 그래서 공익성의 의무로 보는 거고. 자, 이번 법률이 일시적인 시장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한 템포 쉬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네? 달려들 때는 아니지만 좀 지켜보자. 그래서 시장의 매수자는 계속 누적수가 계속 증가를 한다. 지켜는 보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수요자가 분배가 돼야 되는데 수요자가 일시적으로 다 그냥 한쪽으로 몰리는 거야. 그냥 계속 지금 이만한 산소통이 있으면 계속 누르고 있는 거지. 수요자가 이만한 산소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돈으로 바꾸지 않아도. 근데 집이 오르면은 지가 돈으로 바꾸지도 않아도 막 차를 사버려.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계속 자기가 부의 마이너스 효과가 지금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 불황이 분명히 이어집니다. 부동산을 누르게 되면. 그래서 항상 숨쉴 구멍은 냅두는 건데 경기 불황이 약간의 불황이 오게 되면은 다시 또 규제 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또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최하 지금 30% 올랐습니다. 최하 30% 올랐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런 경험이 분명히 또 금방 일어나요. 이 주기가 점점점 빨라져요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10년 주기가 5년 주기 되고 5년 주기가 3년 주기 돼요. 그래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지금 나빠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했던 것들이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보면 이제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음마아파트가 대졸 초임 15만 원일 때 2,500만 원 했는데 지금 15억 해요. 소득은 20배가 증가되는데 집값은 60배가 증가됐어요. 그죠? 집값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더 높아. 이상해. 왜 이상해? 기준을 월급쟁이 잡았으니까. 기준을 월급쟁이 소득 상승이 잡았으니까. 생산품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산품,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노동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배제를 하고 노동자의 중심으로서 소득 수준을 잡았으니까 당연하지. 그죠? 이재용이는 얼마 전에 80억 증여받았는데 지금 재산이 6조가 넘는데? 6조가 넘어요.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는 거지. 예? 월급쟁이만 해놓고서 하는 잘못된 거다. 통계 잘못된 거예요.
돈은 계속 늘어난다. 자, 돈의 성격과 돈의 이동 경로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인데 이 미도 아파트예요. 이게 지금 본 게. 미도 아파트 원래 안 쳐주거든요. 이게 이 블럭에 안 들어있으면 안 쳐줘요. 원래 이 블럭에 안 들어있으면 안 쳐주는데 지금 2014년도에 7억 하던 게 지금 12억 5천에도 물건이 없습니다. 12억 5천에도. 이때 7억 할 때 투자 금액은요 한 3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3억도 안 됐습니다. 2억. 그러면은 2억 넣고 한 지금 6억 버는 거죠. 투자 수익률 한 300% 정도 돼요. 3년 만에. 근데 강남에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수요가 이탈하지 않는 현상들은 서울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건축 자체의 성격이 옛날에 소형 재건축할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은 집이 없어지면은 실질적으로 집이 없어진 거랑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때는 집이 없어지면은 투자 물건이 없어진 거였어. 근데 지금은 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 집이. 그때는 서울에 살 수 없는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그냥 재건축될 오래된 아파트에 그냥 껴서 살았었어 서울에. 근데 지금 이주하는 세력들은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만이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용산에 대한 것들 한번 재개발들 보면은 용산 같은 경우는 어제였나요? TV에서도 제가 말을 한 것 같은데 용산은 그냥 재개발 지역에서는 서울대예요. 서울대. 서울대들이 딴 데로 편입한다 안 한다? 안 해. 지방대들은 딴 데로 편입하겠지. 각기 다른 곳이 각기 다른 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산은요. 용산 자금이 용산에서 버는 돈은 또 용산에서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남 뉴타운에 꼭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다. 여러분들 계속 처음부터 제일 좋은 거를 하려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쥐는 시흥시에 살면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만 살라 그러니까 살 수 있다 없다?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차근차근히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벌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한 번에 가장 좋은 거를 살려고 하니까는 계속 돈만 모으고 돈은 집값의 상승률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맨날 도태가 되고 막 이런 법률 나오면 막 잘했다 이러고 있고. 만약에 한남 뉴타운이 이사를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풀리는 이주비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남 뉴타운은 소형 재건축의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한남 뉴타운에 대한 성격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자금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한남 뉴타운은요 대부분이 투자자예요. 대부분이 투자자인데 현재 형성된 매매 금액과 전세 비율이 매매 금액 시세의 10%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주비는 거의 매매 금액의 한 40%에서 50% 정도 풀려요. 감정 가격의 60% 정도가 풀리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10%를 주고 나머지 40%는 다시 재투자가 일어납니다. 다시 재투자가 일어나고 또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외부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몰리게 될 겁니다. 그쵸? 분양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수요자들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금이 막 물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몇 조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돈은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네? 한남 뉴타운에서 1차적으로 지금 투자 자금이 이동을 한 곳은 동우암동 옆에 서우암동으로 1차적으로 일단은 이동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동우암동은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동우암동은 아무거나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떼보시면요. 최고 고도지구 20m 이하라고 나옵니다. 아무거나 그냥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떼보세요. 아무거나 그냥 아무 번지나 찍어서. 그러면은 저기는 전체가 20m밖에 못 지어요. 현재 높이 정도까지밖에 못 집니다. 혹자들은 여기가 타운하우스로 개발된다고 하는데 타운하우스 개발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조합 사업이라는 것은 동의율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합이 쫓겨나는 사업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사업이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 서계동입니다. 서계